오늘은 에듀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첫 장인데, 과연 에듀케이션의 목적과 스쿨 에듀케이션의 목적은 무엇일까? 도대체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무엇일까? 제가 처음 제 그 책의 시작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에듀케이션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이제 학교 교육이 오기 전까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교육 집에서 취학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지내면서 교육을 받고, 이제 또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다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물론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그렇죠? 교육은 우리도 이제 물론 교육을 받죠. 우리도 매일 교육을 받고, 저도 뭐 강의를 듣고, 저도 공부를 하고, 이제 이건 제가 하는 교육이지만은 어떤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공교육이라는 거는 이 스트럭처잖아요.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교육 안에는 우리가 누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과 학생,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과 학생, 그 위에 이제 교장 선생님, 뭐 그다음에 그 위에는 학교 뭐 스쿨 디스트릭트, 그죠? 한국으로 치면 교육청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은 학교, 그다음에 교장, 그다음에 스쿨 디스트릭트,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스테이트가 있죠.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페더럴 거버먼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하이어라키들이, 이 이제 계층으로 쭉 내려온 이 하이어라키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교육 교육 체계를 놓고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뭐 교육부 장관이 있고, 거기에 또 뭐 차장이 있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죠? 이게 교육감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결국에는 이 조직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교실 안에 있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은 누가 소유자가 없어요. 그냥 시스템이 만들어진 대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계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티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티칭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아무리 위에서 그 많은 뭐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존재하는 이유가 학교 교실 안, 이 가장 스몰 리스트, 그죠? 교실은 가장 그 모든 그 높은 조직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이지만 이 조직이 가장 중요한 교실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 그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없으면 선생님은 당연히 없고 직업이 없고요, 그죠? 아이들이 있어도 또 선생님이 없으면 이 학교를 오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선생님, 이 두 제일 주인공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인공들이 자기가 한쪽은 잘 가르치고, 다른 한쪽은 잘 배우고, 그걸 위해서 교장은 이 아이들이 잘하고, 이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선생님과 아이가 잘 배우고 잘 할 수 있도록 교장은 거기서 서포트 역할을 해줘요. 제가 한국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미국 교장 선생님들하고 그 차이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의 교장 선생님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서브를 해주는 거야.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막 어느 반에 한 아이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던 아니면 뭐 문제아이가 있던 이런 거를 누가 담당을 해줘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전체적인 걸 하고 그 밑에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어시스턴트 프린시플들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아이들 담당하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그냥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도저히 이 녀석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폼에다가 disciplinary 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행동을 해서 이 아이가 조금 디스플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아이 손에 들려가지고 아이를 그냥 교장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좀 능력이 있는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반성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도 너무 바쁘니까 애들을 그냥 교장실에다가 방치해 놓다시피 방치해 놓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못하니까 방치해 놨다가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아이를 교실로 돌려보내는. 그러면 아이는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시간을 다 까먹는 거니까 이 아이는 이제 성적이 또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예지만은 교장 선생님은 그래서 존재를 그렇게 해서 학교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들이 자기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죠? 그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스쿨 디스트릭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과서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걸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벌써 슈퍼인텐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교 여러 학교들을 스테이트에서 골고루 이제 관리를 하면서 선생님 충원도 해주고 선생님들 그만두면 그런 거 이제 처리도 해주고 인사과가 있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스테이트는 선생님을 일단은 스테이트에서 선생님들 교육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될 사람들. 그러면 이제 교육대나 사범대에서 선생님들을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선생님들을 하고 싶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대나 사범대에 들어오면 이 스테이트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스테이트에서 하라는 대로 교대나 사대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은 그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죠. 빡세게 시켜요. 빡세게 시켜도 교육이 이래요. 미국이 빡세게 시키는데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그러면 스테이트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 준비시키고 그다음에 내 스테이트에서는 학과목에 무엇이 그러니까 어떤 학과목 그 뭐죠 아카데믹 스탠더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1학년 킨더가든은 요 정도 1학년은 리딩은 어디까지, 수학은 어디까지, 그 다음 과목은 어디까지 해서 이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 다음에 3학년 스탠다드, 4학년 스탠다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커먼 코어 스탠다드라 그래서 그전에는 한 스테이트마다 다 자기네 스탠다드가 다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커먼 코어 스탠다드라 그러니까 어때요? 커먼이니까 그거를 쓰는 스테이트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뭐 그건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미국에 킹더가든 1학년, 2학년은 부모님들이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뭘 배우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냥 커먼 코어 스탠다드 그럼 아카데믹 스탠다드 하면은 그 학과목 스탠다드라 그러거든요. 아카데믹 스탠다드 치면은 쫙 나와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스탠다드는 아이들이 2학년이면 2학년에 그거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3학년이면 3학년에 마스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텍스트북이. 그러면 그 텍스트북을 이제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그 텍스트북을 정해가지고 그 텍스트북을 사서 출판사에서 사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아주 쉽게 모든 요즘은 뭐 디지털 뭐 워낙 웹사이트에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고 주정부 교육 거기에 들어가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그 뭐죠? 스트럭처의 그 시스템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제가 죄송해요. 아직도 못 찾아봤어요. 한국에서는 몇 살에 취약 학년인지 하여튼 그전에는 7살이었는데 만 7살이니까 한국 나이라면 8살이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취약 학년을 늦춘다고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쓰는지
더 빨리 보내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일부러 조금 더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낸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 5살, 5살이 거의 대부분이 만 5살이거든요. 모든 주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만 5살 동안에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나면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서바이벌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다른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인간 동물이 가장 태어나서는 인간 동물이 가장 늦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지만은 아이들이 이 손발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손이 공중에 가 있고 발도 공중에 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이거 뭐 이렇게 리플렉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외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이들을 이제 엎어놓으면 부모님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대신에 이렇게 숨어 막히면 안 되니까 아기들을 이렇게 눕혀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엎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너무 쿠션이 많지 않은 그죠? 쿠션이 많지 않은 좀 얇은 이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맨바닥이어도 이제 춥지 않으면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아이를 깐난쟁이여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 이렇게 리플렉스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그 동작 할 때마다 그게 어떻게 뇌 발달과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물이 움직인다는 거는 생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발달은 생존이에요. 발달이 되고 이게 손발이 강해지고 몸이 강해지고 이 운동신경이 강해져야지만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도망도 갈 수 있고 이런 생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태어나자마자부터 7살까지 6살 말까지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의 그 뇌 발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6년 이제 만 6년이죠. 그 6년 동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2년, 3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6년 동안에 결국에는 인지 능력과 사회 능력과 정서 능력과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제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신경, 운동 능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 5가지가 제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소아과 의사들이 피디아트리션들이 체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달마다의 그 마일스톤이 있잖아요. 그 차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나 안 맞나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5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 피아제가 말하는 2단계를 끝내기 전에 이제 공교육을 시작하는 거고 한국 아이들은 아주 알맞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2단계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공교육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교육이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내추럴 러닝을 한 거는 그 6년, 5년에서 6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이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intellectual curiosity, 결국엔 지적 호기심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가 조금씩 이제 이 운동신경이 발달이 되고 제가 이제 엎어놓으라는 것도 그렇게 엎어놓으면 이제 자기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몸으로 지구력과 싸운다고, 이 중력과 싸운다고. 인간은 어차피 중력에서 떨어져야지만 이제 좀 더 몸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중력과 싸우느라고 아이들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가만히 있는 애보다는 움직이는 아이들이 좀 더 뇌발달이 많이 되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수즈키 바이올린도 굉장히 많이 지금도 이제 부모님들이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수즈키 바이올린 같은 거, 뭐 피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시키는데 듣기는 들으셨잖아요. 이 미세 근육이 뇌 발달이 더 막 관련이 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민첩성은 몸 전체의 손발이 뭐 팔목 뭐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영재 교육하고 이런 전문가들은 이 손 끝에 요거를 이제 자극을 하면 아이들이 뇌발달이 더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이제 쾅쾅쾅 누르니까 이렇게 자극이 더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줄을 누르니까 여기가 깊이 눌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발달이 된다 그래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바이올린도 시키고 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머리는 좋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몸이 빨리 발육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자꾸 이제 지적 호기심이 자극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제 더 발달이 그러니까 꼭 근육 자체보다는 그 근육이 움직인다는 건 자유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자유가 생긴다는 건 자기가 진짜 호기심이 생기는 곳에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언어 자극도 들어오고 또 사람들하고 자꾸 이제 뭐 애가 막 걸어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엄마를 탁 만지면 엄마가 쳐다보면서 웃잖아요. 그거조차도 자극이니까 그것도 이제 정서 자극이고 사회 자극이고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잘 맞물려 가지고 이 5가지의 기능이 이것 조금 잘하고 이것 조금 잘하고 이것 조금 잘하고 이게 아니라 다 맞물려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언어가 조금 발달이 되면 아이가 하면 소리가 나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사회성도 발달이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자극을 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무슨 기어같이 그죠? 기계 조직같이 그렇게 잘 끊어지지 않고 쫙 발달이 돼야지 아이들이 그 발달 지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발달 지체라 그래서 디벨롭멘털 딜레이까지 만 9살까지 디벨롭멘털 딜레이로 해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 9살까지를 해준 거는 만 8살 마지막까지거든요. 만 9살 마지막까지가 아니라 8살 마지막까지 해서 그 9살까지 그 디벨롭멘털 딜레이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때 이제 아이들을 그 장애 이름으로 특수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다시 그걸 해야 돼요. 검사를 다시 그 뭐죠? 그 IQ 검사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교육으로 들어오면 이 공교육은 어때요? 퍼블릭 에듀케이션, 스쿨은 학교 교육은 이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학자가 딱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할지 그럼 이제 그것도 교실, 학교는 어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네에 있는 학교들을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 교육법상.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도 스쿨이라 그래요. 우리 네이버 안에 있는 우리 집 반경 얼마 안에 있는 그다음에 자기 시리 안에 있는 이제 학교들을 가는데 그 학교, 그 다음에 교실, 그 다음에 누구는 이제 선생님과 아이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목을 가르치죠. 교과목을 가르치는데 뭐의 기준에서 스탠다드에 따라서 그 스탠다드에 따라서 제가 스탠다드를 한국말로 표준이라고 그렇게도 뭐라 그러죠? 그 스탠다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서 티칭과 러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목표에 따른 그 행동도 있고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가 전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제가 이제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다시 그 하이어라키 자체도 페더럴 거버먼트부터 해서 스테이트로 내려오고 스테이트에서 이제 스쿨 디스트릭트로 내려오고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학교에서 교실 누가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과 아이들 이 모든 조직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마음껏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이 모든 조직들이 우리가 꼭 느낌이 도대체 우리가 이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조직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막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게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주인이라든지 그 상점 그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막 너무 막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네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학교 조직에서도 한국의 문화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슬펐다고. 왜냐하면 교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을, 선생님들은 교감 선생님을 챙기느라고 더 바쁘신 것 같더라고. 아이들보다도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보고서는 조금 약간 이제
절대로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제가 한 20학교를 가봤으면 그 20개의 학교 중에서 한 두세 개의 학교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한 번씩 가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챙기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라키별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보다는 이제 그 위로 쭉 이렇게 하면은 조금 슬프죠. 그죠?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라는 이 조직을 만든 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왜 만들었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도 학교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한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모든 가정에서 100개의 가정이 있으면 100개의 가정에서 1000개, 10,000개, 5,000개의 5천만 개의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어떻게 그 5년에서 7년, 8년까지 그 세월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발달을 하고 어떻게 발육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조직을 굉장히 스트럭처를 있게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의 국민을 우리가 길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학교 교육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중요하죠. 그 선생님들을 기분을 나쁘게 하면 사실은 안 돼요. 무슨 뭐 아침에 이제 교무실이나 이런 데서 미국은 교무실이 없지만은 한국은 교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무실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절대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을 잘 학교에서 잘 기분 좋게 그리고 많이 인커리지 하면서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거에 신경 안 쓰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돌려줘야 돼요. 정말 돌려줘야 되는 게 특히나 현대의 아이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지만 선생님을 해먹을 수가 없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데 선생님이 되는 숫자가 부족한 것보다도 선생님이 너무 많이 중간에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어쩌면은 지금은 한국은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이 목구멍에 포도청 이러면서 남아 있으세요. 사실은 그런 선생님들은 이미 열정이 식었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만두셔야 돼요. 그만두시고 다른 당신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에게도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서 가는 게 맞는데 한국이 워낙 취업난이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이제 못 그만두는 거예요. 못 그만두면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누가 학생들이 마이너들이잖아요. 학생들은 힘이 없는 마이너들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그대로 떠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우리가 문제점도 알게 되고 문제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다음에 방법도 찾게 되고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죠? 미국은 이제 아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줄어들고 취약 학년은 늘고 이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거든. 그렇다고 해서 막 뭐 가파르게 느는 건 아니지만은 취약 학년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숫자가 줄어요. 저희 대학도 제가 왔을 때 엄청 컸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사이즈가 줄었어요. 이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에. 일단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들어오는 이 숫자 자체가 지금 엄청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심각해서 제가 자꾸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해서 제가 수업에서 하는 강의들은 퍼블릭에 오픈을 안 해요. 왜냐면 거기는 파워포인트도 있고 이제 책 내용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건 또 저의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책을 출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건 강의만 제가 영어로 뭐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보이스를 미국 교육에 제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 지금 at risk거든요. 미국 교육이.
정말 리스크예요. 그래서 퍼블릭에 많이 아주 보지는 않지만 퍼블릭에 내고 있고 주정부에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선생님들을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을 좋은 머리가 좋은 선생님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잘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죠? 그 딜레마. 그러니까 이 교육의 질이 제가 이제 자꾸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라는 게 결국에는 누가 무엇을 아무리 잘해놔도요. 선생님들의 질이 떨어지면 교육의 질은 떨어져요. 절대로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질이라고 말하는 거는 죄송해요. 질이라 그래서. 근데 선생님의 질이라는 건 퀄리티거든요. 선생님의 퀄리티.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죠?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은 일단은 아이들의 학과목을 잘 가르쳐야 되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말 선생님,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 같이 잘 가르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 읽기를 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이 돼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빙의가 돼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온전하게 학교를 오면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7시간 동안 자리에 학생들이 너희 주변에 있을 때는 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미국은 교실이 자기 선생님 사무실 같은 거예요. 교무실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면 자기 교실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문제지를 내주면 어때요? 문제지를 내주면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하니까 선생님은 자기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책상에 앉는 순간에 어느 아이는 일어설 거다. 너가 책상에 책상에 앉는 선생은 일어서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문제아라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아들이 이제 어린 애들은 돌아다녀요. 그냥 막 심심한 걸 못 참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 있으면 아이들은 앉아 있는다. 그럼 선생님은 서서 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어떤 아이가 잘 못하는지, 어떤 아이가 지금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는지, 뭘 몰라서 그러는지 가서 아이들을 계속 봐주면서 이렇게 해야 문제 행동이 없다. 교실 문제 행동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행동이 있어. 걸어라. 무조건 걸어라. 교실 안에서는 걸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이제 선생님들은 교무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 다르기는 한데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에 달려 있다. 그러면 어느 학교든 어느 스쿨 디스트릭트든 어느 주든 어느 한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의 질이 달려 있어요. 절대로 교육의 질이 무슨 뭐 커리큘럼을 막 얼마나 좋은 걸 써. 아무리 커리큘럼이 좋아도요. 아무리 교과서가 좋아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데 커리큘럼은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종이야. 이 커리큘럼이 일어나서 댄스 어라운드 춤을 추면서 댄스 어라운드를 교실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살리는 거야. 이 교과서에 이 문자로 되어 있는 리튼 랭귀지로 되어 있는 이 교과서를 살아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영화를 보듯이 만들어주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제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알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IQ가 60이 돼도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알아요. 이 IQ가 60이고 IQ가 50이 된 아이도 읽기를 배울 수가 있고 이해력을 배울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능력 있는 선생님은 한국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가 지금 길어지는데 능력 있는 선생님은 절대로 대학에 몇 명을 보낸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얼마만큼 더 잘하게 하는 게 능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선생님은 그 아이들은 제가 가만 둬도 잘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학원도 다니고 부모님이 막 해서 잘해요. 능력 있는 선생님은 이 밑에 보통의 아이들, 그 다음에
보통에서도 떨어지는 아이들을 얼마만큼 끌어올려서 이 아이들을 상위권으로 올려놓는 이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능력 있는 선생님은 뭐냐면 아무 공부에 흥미가 없고 재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한테 이 아카데믹 원더랜드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 같이. 왜 공부가 재밌는지. 공부는 재미없죠, 당연히. 그죠? 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 그러면은 읽고 암기하고 이게 공부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과서를 열어서 그 교과 속에 펼쳐져 있는 그 지식의 세계를 아이들이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교과서 안에 무엇이 있고 이거를 교과서를 절대로 공부, 암기, 중요한 거 뽑아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은 아이들은 교과서를 안 보죠. 그리고 교과서가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참고서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문제 풀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 교과서가 얼마나 재미있는 책이라는 걸 일반 우리가 서점에 가서 사보는 책이랑 비슷한 그런 책이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알려주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지만은 과학책도 사실은 그 원리를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들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모든 교과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과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도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온전히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아이들이 잘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연구하고 그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떤 렉처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강의 같이 교과서를 읽어봐라. 교과서를 이야기 책같이 읽어봐라. 읽으면서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중요한 점을 한번 요점 정리를 해봐라.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게 이제 요점 정리라기보다는 그 이야기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단락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아이들이 정리를 읽고 쫙 읽고 그러면 머리가 엄청 집중이 돼야 되겠죠. 또 쫙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읽고 쫙 여기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것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쭉 전체를 한번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세 번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주면 그런 재미를 알려주면 그죠? 그런 재미를 알려. 그리고 꼭 교과서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교과서 안에 무슨 조선시대에 뭐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관계되는 또 다른 책들 있잖아요.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훨씬 재밌게 배우잖아요. 밖에서 막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순신에 대해서 배우면 이순신에 관계되는 영화 아니면은 밖에 뭐 강의들도 좋고 그렇죠? 그럼 그런 게 다 역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전체적인 줄기를 잡아주는 그런 거를 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재밌게 하는데 결국엔 또 이제 선생님에서 또 끝났는데 아무튼 시작은 우리가 공교 퍼블릭 에듀케이션 이 조직 이 모든 것들이 요점은 뭐냐면 선생님과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그죠? 선생님들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타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행정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마 한국보다 월급이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절대로 적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행정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수직 사회라기보다는 수평 사회예요. 그래서 각자 하는 일에 관계지 교장이라 그래서 막 쩔쩔매고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장은 교장의 일이고 선생은 선생의 일이고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 사회가 절대로 뭐 사장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도 직원이 사장한테 이름 부르잖아요. 뭐 미스터 뭐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조직 사회가 전부 다 사장이면 책임감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월급이 많냐면 책임감이 커서 많은 거거든요.
전체를 자기가 얼마만큼의 조직을 거냐면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에서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어때요? 말단 직원이지만 이 친구는 월급이 가장 적어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가장 적기 때문에. 하지만 5명을 아우르는 팀장, 10명을 아우르는 그 위에 팀장, 그 위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조직을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하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발 이 수직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수직을 없애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존댓말, 반말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덜 어렵고 여기처럼 뭐 학과장이든 대학의 무슨 학장이든 총장이든 교수들이 사실은 가장 빡세거든요.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뭐 좀 만나야 되겠다 미팅하다 보면 만날 수 있고 그죠? 그게 어떤 하이어라키라 그래서 일의 하이어라키지 그게 절대로 인간의 하이어라키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이 조직의 하이어라키가 사람의 하이어라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만일에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많은 조직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라면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항의를 하면 한국에 아마 바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돌려주라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사실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바뀌지 절대로 미국 모든 그 고소 고발 사건들은 콜트 케이스가 있어야 저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바뀌어요, 조직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루 끝내나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